한이님, 독일 룩셈부르크 이민 원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매번 세미님 글과 영상들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다가오는 현실에 하루라도 더 빨리 잘 준비해서 이민하고 싶어서 드디어 저도 문의드려요. 우선 저희는 이민의 이유가 90% 아이들 교육이고 10%는 저희의 노후입니다. 엄마는 32세, 아빠는 44세. 띠동갑이시네요. 엄마 석사, 의류 관련 석사, 아빠는 영상 디자인 석사세요. 엄마는 2018년도까지 연구원 근무 후 육아에 전념, 아빠는 영상 디자인 겸임 교수, 가벼운 생활 영어 가능하시고, 아빠는 일본어 능통, 현지에서 대학원을 일본에서 졸업하시고 장기간 거주하셨다는 것 같네요. 영어는 이제 못하시고, 자금, 자산 규모 가용 자금은 3억 정도, 자녀는 둘, 20년생, 21년생, 영어는 일찍부터 노출해 오고 있어요. 아직 아이들이 많이 어려서 희망 커리어는 뭐 사실 만 3, 4세에 희망 커리어가 있기가 힘들죠. 예. 예. 독일 룩셈부르크 희망하시는데 요 자금이면은 룩셈부르크는 조금 무리예요. 조금 무리예요. 혹시 아빠가 한국에서 겸임 교수를 하시면서 매년 연봉을 뭐 한 1, 2억 이상 뭐 돈을 어마어마하게 잘 벌어서 한국에 남아서 기러기 생활을 하면서 유럽으로 룩셈부르크로 엄마한테 막 1년에 뭐 한 1억 이상씩 기러기 생활을 하면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룩셈부르크 이민이 가능한데 현재 가용자금 3억 정도로는 현실적으로는 룩셈부르크는 힘들어요. 하지만 독일은 아빠가 기러기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준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엄마는 석사 및 연구 분야가 코딩, 3D 프린터 쪽이라 관련 직종이면 좋겠지만 경력 단절 5년이라서 새로 이 분야가 아니더라도 새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네, 독일어 공부 열심히 하고 영주권 받고 아까 방금 좀 전에 다른 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아우스빌딩을 시작하거나, 근데 의류 3D 코딩 3D 프린터 코딩 쪽으로 차라리 이런 테크니컬한 3D 프린팅이라던가 이런 쪽이 결국 IT에 관련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뭐 CAD 이런 쪽에 관련일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아우스빌딩 쪽으로 조금 더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취업은 얼마든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석사학위 논문 분야가 조금 더 기술적인 분야였다면 의류 쪽이라고, 전공이 의류 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단순한 의류가 아니라 이런 3D 프린팅이라던가 뭐 코딩 이쪽에 아주 특화가 돼서 실제 이쪽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살려서 뭐 석사 과정을 가면서 뭐 취업을 시도하는 것도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통상 취업을 단기간은 아니지만 조금 더 낮은 레벨부터 아주 다져가면서 확실하게 하려면 아우스빌딩이 통상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아빠는 현재와 비슷한 직종이면 좋겠지만, 근데 영상 디자인이 이게 조금 너무 제너럴해서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남편분이 뭐 뽀로로 정도의 애니메이션을 팀 짜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다. 그런 거 이제 뭐 포스트 프로덕션 뭐 이런 거를 내가 운영할 수 있는 레벨이다. 응? 무슨 뭐 방송에 쓰이는 뭐 로고 무슨 뭐 시그널이라고 하나? 하여튼 무슨 뭐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아주 잘할 수가 있다. 사실은 미국에서 방영되는 수많은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 뭐 그 심슨 가족 시리즈, 더 심슨스라던가 기타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들이 알고 보면은 한국에서 다 그려가지고 납품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가진 분이다, 아빠가. 그러면은 유럽에 있는 방송국이라던가 무슨 뭐 게임 스튜디오라든가 이런 데에 일을 따내서 그런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추정은 되는데 근데 뭐 사실 여기 올려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그 남편분의 어떤 능력, 역량, 가능성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얼른 판단은 안 되네요. 그리고 그쵸, 아빠가 이미 일본에서 일종의
유학생활, 뭐 고생 이런 걸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일본, 물론 일본이 아니고 뭐 유럽이다 하더라도 어쨌든 외국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또 다른 나라로 가더라도 훨씬 수월하게 정착하는 편이에요. 저희 와이프가 외국 생활 해본 적이 없거든요. 처음 저 따라서 호주 왔을 때 운전대도 반대고 그래서 맨날 운전 막 역주행하고 그래서 제가 막 부부싸움하고 막 그러면서 운전 가르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 호주에서 몇 년 살다가 또 가본 적도 없는 유럽으로 그냥 무작정 온 거예요. 근데 아우토반 쌩쌩 잘 달려요, 저희 와이프. 지금은 더 잘 달리고 처음 올 때부터도 아우토반 달리는 걸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그 독일에 막 한 10년 살았다는 그 교민 아줌마들도 아우토반 그렇게 무서워서 못 나간다는 분들 태반이거든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 저한테 이제 1대1 교육을 받았으니까 뭐 아우토반이든 뭐 어디 꼬불꼬불 알프스 길이든 아니면 저기 남프랑스에 막 정말 차 2대 겨우 빠져나가는 길이든 다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공이 외국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카니님의 남편분도 일본에서 생활해본 가락이 있기 때문에 유럽에 와서도 비교적 어려움을 덜 겪으면서 정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현재 아이들과 함께 독일어, 프랑스어, 알파벳, 생활회화 조금씩 공부하는 중이에요. 근데 3, 4세면은 아직 그런 거 공부 안 해도 돼요. 저희 막내는 알파벳을 쓰기 시작한 게 만 6살이 넘어서부터예요. 알파벳을 쓰기 시작한 게. 이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저희 막내 영어 실력, 네, 묵은본 영어 실력. 네. 저희 막내가 영어를 배운 게 국제학교, 그러니까 2학년, 룩셈부르크에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배운 거예요. 이렇게 장문을 한 거예요. 자, 이건 독일어예요. 임존머는 사실 독일어예요. 근데 1학년 때 독일어를 배웠거든요. 로컬 학교에서. 그 다음에 I go to London. 그러니까는 뭐 그러니까 선생님이 뭔가 뭐 방학 동안에 뭐 즐거웠었던 일을 그림 일기 같은 걸 적어라 뭐 이렇게 과제를 내준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랬더니 임존머 독일어로 쓴 거예요. in summer죠. 영어로 하면은 I go to도 사실 I went to London 해야지 맞겠죠. 근데 뭐 런던 스펠링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시제 이런 것도 모르고 그다음에 and I at이 아니라 ate이죠.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ate은 또 시제를 소리 나는 대로 쓴 건데 I ate 아이스크림도 지멋대로 스펠링 쓴 거죠. 생각나는 대로. 이게 이 실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들어가자마자 국제학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런던 갈 때 배 타고 차를 배에다가 실어서 갔거든요. 그다음에 뭐 빅벤 이런 걸 보고 아이스크림도 먹었고 영국 국회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저희 둘째가. 이게 2학년 때여서 초등학교 2학년 때. 근데 1년 만에 그 전까지는 영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되니까는 1년 만에 이제 장문 뭐 학교에서 숙제 해온 거예요. 이 정도 굉장히 깔끔한 문장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1년 만에.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사실은 이거 보고 놀랐는데 레퍼런스를 그러니까 레퍼런스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라 그러지 이거? 어떤 컨텍스트가 있는 고유명사 한슨 아버디어라는 어떤 캐릭터를 언급하기도 했어요. 디몬 로드. 이게 무슨 소설책에 나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만화에 나오는 뭐 그런 거거든요. 이런 어드벤처 타임이라는. 이거 들어보시면 아시는데 영어가 굉장히 어려운 영어 많이 나와요. 이게 사실 한 중학생들 보는 원래 그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들 정도 보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심슨보다는 조금 쉬우려나 어려우려나 완전 성인 애니메이션은 아니지만 꽤 난이도가 있는 애니메이션인데 이걸 보고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저희 막내가. 그러니까 이런 정도 1년 만에 이걸 배운 거예요. 이 정도를 장문을 하는 거예요. 뒷장까지 막. 3, 4살 때 당연히 그런 거 공부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서두를 필요도 없어요. 얘네들은 그냥 놀면 돼요. 얘네들을 독일이나 룩셈부르크 유치원에 보내면은 무슨 뭐 1, 2, 3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배워. 아인스츠바이드라이 이런 거 안 배워요. 안 배우고 놀면서 자기도 모르게 아인스츠바이드라이를 배우기는 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뭐 장난감 가지고 뭐
뭐 공깃돌이 뭐 몇 개가 있는데 뭐 아인스바이드라이 뭐 할 거고 뭐 아이들끼리 알파벳을 쓰면서 노는 건 아니지만 뭐 이름도 부르고 뭐 친구들끼리 뭐 선생님이 뭐 모여라면 뭐 점심 먹어라 뭐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그거 선생님들이 뭐 독일어로 하든 영어로 하든 뭐 룩셈부르크로 하든 아니면 프렌치로 하든 또 룩셈부르크는 선생님들이 뭐 한 3, 4개 국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은 애한테는 영어로 해주고 그래요. 저희 첫째 로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얘가 독일어도 잘 못 알아듣고 프렌치도 못 알아듣고 룩셈부르크어도 못 알아들으니까 영어로 설명해주고 그랬어요. 또 옆에 있는 또 친구들이 영어를 할 줄 아는 친구들, 그러니까 쓸 줄 몰라도 의사소통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영어를 할 줄 아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가 걔는 영어하고 프렌치도 하고 저먼도 하고 뭐 이런 애들도 있거든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럼 걔가 저희 막내를 도와주면서 가르쳐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놀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한국에서 막 닥달을 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예요. 요 나이 아이들은 아직은. 얘가 이제 막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올라가면은 조금 뭐 알파벳이라도 가르치고 뭐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가르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요 나이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노는 게 더 중요하다. 팔다리, 허벅지, 종아리가 튼튼해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카니님, 하여튼 요 알려주신 내용만 언뜻 봐서는 룩셈부르크는 약간 무리수가 있다.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만 독일은 약간의 기러기 생활을 거쳐서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